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인 임효준이 남녀 선수가 함께 훈련하던 상황에서 남자 후배의 바지를 내려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남녀 대표 선수 16명 전원이 선수촌 밖으로 쫓겨나는 사상 초유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삼척항으로 기순한 북한 목선이 군 레이더에 50분 동안이나 포착됐지만 우리 군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 당국의 최초 브리핑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토요일에 방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주요 기업 총수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중국 화웨이에 대한 제재 동참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다음 달 개각을 앞두고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인사검증을 진행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발탁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첫날인 오늘 새벽 전국 일제 단속에서 153명이 적발됐습니다. 강화된 단속 기준을 놓고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50분의 배차 시간이 지났는데도 차가 안 와서 클럽 버닝썬 수사를 마친 경찰이 승리가 버닝썬 설립과 운영을 주도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1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모두 7가지 범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의 진실을 감춘 채 국민 앞에 브리핑한 점을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추가로 찾아냈습니다. 오늘 뉴스에이는 단독 취재한 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군은 북한 목선이 NLL 남쪽으로 내려온 57시간 동안 목선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그동안은 동해상의 파도가 높아 레이더로 잡아내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과 달랐습니다. 네, 군 레이더를 다시 확인했더니 북한 목선이 50분 동안 선명하게 포착됐던 사실을 조사단이 확인했습니다. 첫 보도 최선 기자의 단독 취재입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레이더의 북한 목선이 50분간 선명하게 잡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단은 2개의 육상 레이더 중 1개에서 북한 목선이 명확하게 포착됐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해당 레이더가 북한 목선을 포착한 건 14일 오후 7시 20분부터 8시 10분까지 약 50분 동안입니다. 목선이 울릉도에서 삼척 앞바다로 이동하던 시각입니다. 목선이 삼척항 5.5km 앞에서 엔진을 끄고 하룻밤을 지새운 건 그로부터 1시간 뒤입니다. 눈 뜨고 당한 셈인데 지난 17일 군의 최초 발표 때에는 빠져있던 내용들입니다. 당시 군은 경계작전에 이상이 없었고 조사 결과 전반적인 해안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뒤늦게 레이더를 확인해보니 목선으로 추정되는 희미한 점만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파도가 일으키는 반사파로 인식해 감시요원이 식별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기동했다면 잡았겠지만 해류처럼 떠내려와 포착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열흘 만에 군의 발표가 뒤집어진 겁니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돌연 합동조사단의 조사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장관이 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오늘 처음 국회 상임위에 출석했습니다. 북한 목선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는데요. 곤란한 질문에는 애매한 답변이 많았습니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북한 목선 귀순에 대한 군의 경계 실패 책임을 묻는 질문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엉뚱한 답을 했습니다. 경계가 뚫렸다는 것은 이게 능력이 아니고 충성심과 군 기강이 이렇게 망가졌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얘기에는 동의를 합니까? 예,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 드린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느냐 이 얘기입니다. 네, 저도 군에서 경계병으로 근무했습니다. 왜 무슨 소리예요? 동문서답하지 말고. 지난 18일 통일부가 북한 목선을 폐기했다고 잘못 브리핑한 이유에 대해서도 애매한 답변은 계속됐습니다. 선박을 폐기했다 이렇게 처음 발표했죠. 매뉴얼에 따르면은 선장의 동의를 받으면은 폐기의 과정을 밟기로 돼 있는데요. 목선을 타고 온 4명의 신원과 2명을 북으로 돌려보낸 이유에 대해서는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신원이 다 파악됐습니까? 4명에 대해서. 통일부는 합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결국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원하는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네,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이 장관으로 입각해 청와대를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최근 조국 수석을 청문회 통과를 전제로 한 인사검증을 마친 것을 저희 채널A가 확인했습니다. 다음 달로 예상되는 부분 개각에서 법무장관 카드로 검토되고 있다고 청와대가 설명했습니다. 손영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청와대가 이르면 다음 달 개각을 앞두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검증 대상에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조 수석에 대한 인사검증 작업이 끝났다며 법무부 장관 후보로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에 이어 조 수석의 입각까지 검토하는 것은 사법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제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있는데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이렇게 맞춰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조 수석의 부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본인이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입각이 유력해지면서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법무부 외에도 장관의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등이 7월 개각 대상 부처입니다. 자질 논란에 휩싸인 일부 외교안보부처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네, 80일 동안 겉돌던 국회의 정상화가 어제 합의 2시간 만에 무산됐죠. 이인영, 나경원 두 원내대표가 오늘도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한쪽이 재협상을 요구하니까 다른 쪽은 꿈도 꾸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외교통일위원회와 달리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회 정상화 합의가 의총에서 뒤집힌 뒤 선별복귀 방침대로 북한 목선 등 현안 관련 상임위에만 참석한 겁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합의의 전제는 당내 추인이었다며 다시 협상하자고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생각은 결국 국민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진전된 그런 제안들이 좀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염원은 국회 정상화라며 한국당 태도를 비판했고 오만과 독선의 길, 패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여망을 정면으로 배반했습니다. 재협상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새로운 협상이 가능할 거라는 착각은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원내대표는 추경안 처리를 위해 한국당 협조가 필요한 만큼 민주당도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지만 민주당에서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원내대표가 협상 파트너로서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협상 재개에는 시간이 걸릴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대한애국당에서 당명을 바꾼 우리공화당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해왔죠. 서울시가 오늘 새벽 강제로 철거했습니다. 그러자 오들어 우리공화당이 다시 설치했는데요. 오래전부터 깨졌다고는 하지만 법과 원칙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조립식 형태의 천막이 다시 들어서고 있습니다. 설치된 천막은 모두 6개 동. 서울시가 천막 3개 동을 철거하자 규모를 2배로 늘려 다시 설치한 겁니다. 우리공화당은 천막이 철거된 지 6시간 만에 이렇게 다시 천막을 설치했습니다.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텐트 하나 쳐서 철거하면 2개를 치고 2개 쳤는데 철거하면 4개를 친다고 그랬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새벽 5시 20분쯤 900명가량을 투입해 천막 강제 철거에 나섰습니다. 행정 대집행 중입니다. 천막에 있던 당원 등 500여 명은 강하게 반발했고 대치는 1시간 20분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플라스틱 물병을 서로 던지거나 스프레이와 소화기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격렬한 몸싸움도 일어나면서 양측에서 모두 5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등을 요구하며 설치한 천막은 47일 만에 철거됐습니다. 이어 서울시는 강제 철거에 들어간 2억여 원의 비용을 우리공화당에게 청구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화당은 물러서지 않고 6시간 만에 다시 천막을 설치하면서 당분간 철거를 둘러싼 대치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잘못한 사람은 분명한데 왜 대표팀 전원을 퇴촌시켰을까요? 쇼트트랙의 고질적인 문제 때문이라는데 김유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신치용 진천선수촌장이 대표팀 전원 퇴촌이라는 초강수를 둔 데에는 쇼트트랙 대표팀의 심각한 기강회의가 이번 성희롱 사건과 무관치 않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팀 전체 훈련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분위기를 다 잡고 교육도 새로 하고 그런 차원에서 훈련 지원을 중단한 겁니다.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과 여자 선수촌 무단 침입도 모자라 이번 성희롱까지. 쇼트트랙에 계속되는 문제에 대해 스포츠계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정성을 지켜내는 부담감은 훨씬 더 강하다고 보거든요. 선수들 훈련 태도나 일상생활에서 터지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쇼트트랙은 왜 이럴까 스스로 좀 반성하는 자세를.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장소에서 훈련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일괄 퇴촌 조치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협회나 어떤 제한체육회 차원의 보호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하거든요. 스포츠계는 성적 지상주의에 매몰돼 솜방망이 처벌로 잘못을 방관해온 빙상연맹의 책임도 크다고 주장합니다. 빙상연맹은 다음 주 임효준에 대한 징계를 결정합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승리는 얼굴 마담이 아니라 버닝썬 설립과 운영을 주도했다. 147일간 클럽 버닝썬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내린 결론입니다. 승리에게는 12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 모두 7가지 범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성접대 의혹 보도 하루 만에 자진해서 경찰에 나왔던 가수 승리. 하루빨리 이 모든 의혹들이 진상 규명될 수 있도록 거듭 결백을 주장해왔지만 147일간 벌여온 경찰의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승리가 2015년 12월부터 한 달간 모두 1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과 타이완, 홍콩인 등 외국인 재력가 일행이 성접대 대상이었습니다. 성접대 비용만 최소 4,200만 원. 승리 동업자인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가 모두 부담했습니다. 승리는 성접대는 모른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해외 투자금 유치 목적으로 성접대가 이루어졌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성매매 알선책 4명과 성매매 여성 17명도 적발해냈습니다. 경찰은 11억 원이 넘는 버닝썬 자금 횡령 등 승리에게 모두 7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승리는 얼굴 마담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린사모 등 버닝썬 투자자 유치는 물론 횡령의 증거인멸까지 승리가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고유정 사건 속보로 이어가겠습니다. 경찰은 고유정이 전 남편의 시신을 유기한 장소가 제주에서 완도로 가는 해상, 그리고 경기 김포의 아파트 인근, 이렇게 두 곳이라고 밝혔죠. 그런데 제주에서도 시신을 유기한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이 확인됐습니다. 먼저 정현우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쓰레기 분리수거장 앞에 멈춰서더니 원피스 차림의 여성이 내립니다. 차량 안에 있던 비닐봉투를 꺼내 버리는 여성. 다른 차량이 지나가자 물건을 찾는 신용까지 합니다. CCTV에 잡힌 여성은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입니다. 종량제 봉투를 3차례에 걸쳐 버린 고유정은 20분 정도 차 안에 머물다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고유정이 범행 후 종량제 봉투를 버린 쓰레기 분리수거장입니다. 당시 이곳 CCTV에는 고유정의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하지만 경찰이 이곳을 찾았을 때는 이미 쓰레기가 소각된 뒤였습니다. 고유정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나타난 건 지난달 27일. 범행 장소인 펜션을 퇴실한 날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곳 CCTV를 확인한 건 사흘이 지나서입니다. 고유정이 이미 제주를 빠져나간 후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유족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고유정의 범행 패턴을 토대로 봤을 때 제주도에 시신이 버려졌을 가능성은 없다고 추정한 겁니다. 돈에는 아니라고 보고
유족들은 경찰의 CCTV를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으면 영원히 몰랐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전 남편의 시신 수습에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네, 오늘부터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이 강화됐죠. 오늘 새벽 특별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예고됐지만 전국에서 150명 넘게 적발됐습니다. 염정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 적발 이상은 면허 취소. 오늘부터 단속이 강화된 겁니다. 알고 계시죠? 이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3%. 1시간 안 됐어요. 근데 어제까지는 면허 정지 수치였지만 오늘부터는 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면허 취소는 0.1%에서 0.08%, 면허 정지는 0.05%에서 0.03%로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이 강화된 겁니다. 서울 영등포에서 적발된 또 다른 운전자. 개정되는 그 경우에 불편한데 50분에 몇 차 시간이 지나도 차가 안 와서 제가 운전면허도 없이 만취운전을 하던 남성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집에 가려고 했는데 내리지 몰랐어요. 오늘 새벽 전국에서 모두 153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돼 이 중 93명의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특히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소주나 맥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단속되는 건수의 한 30% 정도는 흥방이 됐었는데 그분들이 단속이 될 걸로 예상되는. 경찰은 앞으로 2달 동안 특별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네, 오늘 오후 서울 한복판 미국 대사관 출입문을 향해 승용차 한 대가 돌진했습니다. 차량 트렁크에는 부탄가스가 한 상자 실려 있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주한 미국 대사관 출입문을 들이받은 채 멈춰서 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출입문이 틀어지고 차량 엔진 덮개도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에어백도 모두 터졌습니다. 오늘 오후 5시 45분쯤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차선을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미국 대사관 정문을 들이받았습니다. 엄청난 큰 소리가 나요. 꽝 하는 소리가. 사고 차량 트렁크에는 인화성 물질인 부탄가스 한 상자가 실려 있었습니다. 경찰은 40대 운전자를 연행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붉은 수돗물이 인천과 서울뿐만 아니라 중부권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 충북 청주, 강원 춘천에서도 붉은 수돗물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30년 넘은 낡은 수도관 때문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세면대에 받아놓은 수돗물이 녹물처럼 붉은 빛을 띠고 있습니다. 안산시 고잔동 일대 1,900여 가구에 붉은색 수돗물이 나온 건 어제 오후 3시쯤. 샤워 중에 물이 이상하니까 머리 감고 이렇게 눈 떴는데 이거 빨간 물이 이렇게 나오니까. 주민들의 신고가 쇄도하자 안산시는 주민들에게 마실 물을 나눠주고 수도관 속에 물을 빼내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수도관은 지난 2005년 매설된 것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녹물이 나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지하에 매설된 관로하고 밸브 이런 쪽에 물리적인 충격을 줘서 격수, 탁수가 발생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이후 수질 검사에서 적합 판정이 나왔다며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안내했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생각지도 못했죠. 또 이런 일이 또 반복될까봐 불안하죠. 이 밖에도 최근 충북 청주와 강원 춘천에서도 붉은 수돗물이 나와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대부분 30년 이상 된 노후 상수도관으로 인한 사고로 추정됩니다. 전국 상수도관 가운데 14%가 30년이 넘은 노후관으로 서울 수도권의 경우 10%대, 지방의 경우 20%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기준 지자체들이 노후관을 교체한 비율은 0.7%에 그쳤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혼자 사는 여성들을 불안하게 하는 범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 밖으로 난 욕실 환풍구 사이로 불법 촬영을 하려다 붙잡혔습니다.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관 2명이 정차해 있는 차 안에서 운전자를 내리게 합니다. 경찰과 얘기를 나누던 남성은 잠시 후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입니다. 조금 전 한 빌라의 욕실 안을 엿본 게 들통났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붙잡힌 남성은 2시간 전 다른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남성은 욕실 환풍구를 통해 불법 촬영을 시도했습니다. 화장실에 있었는데 동생이 여기 있다가 뭐 하세요? 물어봤는데 그분이 도망가셨어요. 여기에 휴대폰으로 환풍구 찍다가. 남성은 환풍구가 작동하면 건물 밖에서 욕실 내부가 보인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 밤에 좀 무서운 것도 있고 불안하고 그래서 집에 환풍구 다 막아놓고 있거든요, 지금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호기심 때문에 집안을 엿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피해 여성의 집 근처에서 또 다른 범행 대상을 찾던 중 붙잡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하고 추가 범행이 있는지 수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전북 익산시장이 다문화 가족 자녀에게 잡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성난 다문화 가족들이 몰려들자 사과는 했는데 자녀들이 입은 마음의 상처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공국진 기자입니다. 시장 다리 안 돼 있는 거를 사퇴하세요! 성난 다문화 가족들이 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다문화 가족에 대해 인종차별적 표현을 쓴 정원율 시장의 퇴진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정 시장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고난에게 여러분들 심려를 끼쳐드린 거 심심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들의 울분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습니다. 우리 다문화 아들이 다 한국 사람입니다. 사퇴하세요. 발단은 지난달 열린 다문화 가족 행사. 다문화 가족 700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정 시장은 다문화 가족의 자녀를 두고 잡종 강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난 2005년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이주민들의 폭동을 언급하며 잘 지도하지 않으면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발언이 뒤늦게 공개되자 틱이라고 말할 수 없어 그랬다며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다문화 가족들은 정 시장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퇴할 때까지 집회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12년 전 정태수 회장의 변호사가 이번엔 아들 정한근 씨의 변호도 맡았습니다. 이 변호사는 정 회장의 도피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은 인물입니다. 이동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07년 5월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정태수 한부그룹 회장. 일본에서 지병을 치료받겠다며 신청한 출국금지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자 곧바로 출국해 12년째 행적을 감춰왔습니다. 당시 정 회장의 변호인은 사법연수원 7기 부장판사 출신의 한종원 변호사였습니다. 한 변호사는 재판에서 정 회장이 일본에 있지만 정확한 거주지나 병원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 회장은 당시 일본이 아닌 말레이시아의 휴양지 코타키나발루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변호사가 이번엔 정 회장의 사남 정한근 씨의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한 변호사는 정 씨가 국내로 압송되기 전부터 정 씨와 접촉했고 첫 검찰 조사에도 입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변호사는 채널A와 만나 예전부터 변호해왔으니 이번에도 돕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임료는 받을 상황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회장 일가에 3천억 원대 세금 체납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한 변호사는 과거 정 회장의 삼남 정복은 씨의 민사소송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토요일 한국에 오면 대기업 총수들을 직접 만날 계획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중국 기업 화웨이 제재에 동참해 줄 것을 직접 압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환 특파원입니다. 미 행정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이튿날인 30일 첫 일정은 기업인들과의 만남이라 밝혔습니다. 한 대기업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 간 만남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 현대차그룹 정의선 수석 부회장, LG그룹 구광모 회장,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소는 미국 대사관 또는 숙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남은 G20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담판 직후인 만큼 화웨이 제재에 대한 전면적 협조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Your question, how much of a threat, is entirely dependent on who makes those investments going forward and who becomes more reliant on Huawei technologies.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무역 흑자가 감소한 한국을 본인의 업적으로 거론해온 만큼 By the way, those trade deals are getting very good, folks. You will see. We just completed the deal with South Korea. Great deal. 대미 투자 부분 또한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미국 대통령들은 한국에 오면 판문점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언론의 주목을 즐기는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북쪽으로 다가설 가능성이 큽니다. 유승진 기자가 예상 동선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을 찾은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아버지 부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DMZ를 방문했습니다. 7년 전 오바마 대통령은 가죽 재킷을 입고 방탄유리가 세워진 전방 관측소 OP를 찾아 망원경으로 북한 지역을 살펴봤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아예 판문점 남쪽 돌아오지 않는 다리까지 찾아가 북한을 향해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선도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 미군 기지에서 전용 헬기 마리논을 타고 군사분계선에서 2.5km가량 떨어진 미군 JSA 경비대대 캠프 보니파스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군용 차량 험비로 갈아타고 최전방 관측소 오울렛 OP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파란색 가건물이 줄지어 있는 판문점 군사분계선 앞까지 갈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는 경호 문제로 못 갔지만 지금은 남북이 비무장으로 경계를 서는 데다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상징성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쇼맨십이 강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 바로 앞에서 비핵화와 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던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깜짝 만남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네, 이번 주 일본 오사카에서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하는데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 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악화된 한일 관계의 탓인데요. 청와대는 우리는 만날 준비가 됐지만 일본이 준비가 안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7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 오사카를 방문합니다. 중국, 러시아 등 7개국과 정상회담을 하는데 일본은 빠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중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캐나다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만날 준비가 됐지만 일본이 준비가 안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G20 정상회의 기간 약식 만남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앞서 아베 일본 총리는 의장국이므로 일정이 매우 빠듯하다며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G20 정상회의 기간 중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약 15개국 정상과의 양자회담 일정은 줄줄이 잡았습니다. 우리 사법부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우리 정부가 제안한 한일 기업의 자발적 배상금 출연 제안에 반발하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이 강제 집행될 경우 경제 보복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방북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특급 예우를 했었죠. 그 모습 북한 매체를 통해 공개된 바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시간대별로 분석을 해봤더니 전체 27시간 일정 가운데 60%가 넘는 시간이 두 사람이 함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가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할 때부터 방북 환영 행사, 집단체조 관람까지 첫날 모든 일정에 함께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부.
방문 기간 사소한 불편도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대의 성심과 성의를 다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공연 관람 뒤 숙소로 돌아오는 시주석 부부를 서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밤은 깊었건만 몸소 숙소에까지 동행하신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동지. 이튿날 금수산 영빈관에 들러 함께 산책로를 걷고 카트를 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항 환송 행사까지 모두 27시간의 일정 가운데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대부분을 함께한 겁니다. 국정원은 일정의 60% 이상인 16시간 넘게 동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북미 협상 교착 상태에서 우군을 포섭하기 위해 황제급 예우를 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역할은 지도자급으로 격상됐다고 국정원이 전했습니다. 현성월 성지연 관현악당장이 김여정이 하던 행사 담당 역할을 맡게 됐고 김여정은 최룡해나 리수용과 같은 급으로 역할이 조정됐다는 설명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교과서 내용을 고치려면 교과서를 쓴 집필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검찰 수사 결과 교육부 과장이 집필자도 모르게 교과서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돼 벌어진 일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생들이 공부하는 사회교과서입니다. 지난해 초 대한민국 수립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고쳐졌습니다. 건국연도를 1948년이 아닌 임시정부 수립 시점인 1919년으로 본 겁니다. 북한의 안보 위협 등의 내용도 삭제됐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교과서 수정이 집필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과서 수정을 위해 교육부에 제출된 집필자 협의문서. 수정보안에 동의한다는 대표 저자 박용조 교수의 도장이 찍혀 있지만 허위였습니다. 박 교수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를 고칠 수는 없다며 수정을 거부하자 교육부 과장, 연구사, 출판사 직원이 짜고 가짜 날인을 한 겁니다. 교육부 과장과 연구사는 사문서 위조 교사 등의 혐의로, 출판사 직원은 사문서 위조로 이달 초 검찰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교육부 장관, 차관 등 윗선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상곤 전 장관 등을 소환조사조차도 하지 않았거든요. 어느 선까지 어떻게 개입이 되어 있는지는 반드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꼬리 자르기라는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을 추가 고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검찰은 교육부 과장이 문서까지 조작해 교과서 내용을 바꿨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교과서의 진짜 집필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단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수정 전 교과서 집필 책임자였던 박용조 교수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 같은 예민한 내용을 부처 과장이나 연구사가 주도해 변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에서 하는 거지 일대 과장이나 일대 연구사나 출판사가 무슨 연구사니 뭐 과장이니 출판사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박 교수는 또 출판사가 당시 교육부로부터 압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했냐, 내가 고함을 질렀죠. 그러니까 그 출판사 저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시면서 그러십니까?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3월 국회에 출석한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은 어떠한 압력이나 지침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교육부가 발행사인 지약사에 지침 주신 거 없습니까? 저는 따로 지침 준 것은 없습니다. 해당 교과서 출판사는 더 할 말이 없다며 말을 극도로 아꼈습니다. 사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된 교육부 과장은 현재 해외에서 근무 중입니다. 교육부는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말은 할 수 없다며 어떤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요즘 짝퉁 판매업자들은 짝퉁을 복제품이라는 단어인 레플리카 이렇게 부르며 당당하게 팝니다.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이 이런 물건들의 장이 됐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시계산업 종사자들 모임인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의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쿠팡의 짝퉁 시계 판매를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짜를 팔아도 매출만 올리면 그만이란 쿠팡의 비윤리적 경영 형태를 우리 시계업계는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조합에 따르면 쿠팡은 정품이면 5천만 원이 넘는 유명 브랜드의 가짜 시계를 10만 원대에 판매했습니다. 정품인지 짝퉁인지 구분 못할 정도라고 대놓고 자랑도 합니다. 짝퉁 운동화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90만 원에 가까운 이 명품 운동화가 13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레플리카 상품, 즉 짝퉁이라고 버젓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레플리카 제품을 구매해도 법적으로 괜찮은지 물어보니 판매자에게 떠넘깁니다. 오늘 기자회견 등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쿠팡 측은 부랴부랴 짝퉁 제품들을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판매 중인 상품이 위조 상품으로 확인이 되면 즉각적인 상품 판매 중지는 물론 판매자를 쿠팡에서 퇴출시키는. 단속 주무부처인 특허청은 모니터링 인력을 확충해 짝퉁 근절에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짝퉁 물건들은 SNS나 개인 블로그처럼 세분화된 세포 마켓으로도 많이 퍼집니다. 단속이나 감시 시스템이 허술한 빈틈을 찾은 겁니다. 계속해서 김지환 기자입니다. SNS 검색창에 짝퉁을 뜻하는 은어를 쳐보니 관련 광고가 줄줄이 나옵니다. 단속을 피하려다 보니 가격 문의부터 구매까지 모두 비밀 채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실제 판매자에게 대화를 걸어봤습니다. 정품 가격보다 3분의 1 정도 싸고 원하는 브랜드까지 구해줄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단속이 강화되자 짝퉁 판매자들이 이른바 세포마켓으로 주무대를 옮겼습니다. 이미지가 좋지 않은 짝퉁이란 말 대신 신세대 느낌이 나는 그럴싸한 은어들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을 현혹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인터넷 쇼핑몰의 짝퉁 판매 적발 건수는 2년 새 절반으로 줄어든 반면 세포마켓 적발 건수는 오히려 45% 늘었습니다. 짝퉁 구매자는 환불 같은 소비자 권리를 보호받지 못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품업체의 피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상받거나 교환 환불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 보상 업체에서 수사를 의뢰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구매 기록이 남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로 인한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짝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이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이제 정말 여름이다 싶을 정도로 더웠습니다. 내일부터는 첫 장맛비가 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아이스크림 공장 창고 문이 열리자 으스스하게 몰려드는 한기. 한여름에도 작업자들이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분주하게 오갑니다. 또 다른 공장은 지난달부터 근무 시간을 늘리고 야간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튜브형 아이스크림 생산량을 10% 늘려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예상치 못한 사상 최대의 폭염으로 인해서 재고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월 초부터 생산량을 늘려 생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경북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낮 기온이 최고 36도까지 올랐습니다. 야외 활동이 힘들게 느껴질 정도로 땡볕이 쏟아졌습니다. 걸어 다니기에 아주 힘들 정도로 그렇게 덥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모자도 쓰고 또 선글라스도 준비하고 그러고 다닙니다. 바람이 지금 부는데도 뜨거운 바람만 불고 지금 빨리 카페나 이런 시원한 데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일 올해 첫 장맛비가 시작되면서 무더위는 잠시 주춤합니다. 비는 내일 새벽 제주도와 남부지방에서 시작돼 밤에는 수도권 등 중부지방으로 확대됩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네, 무인 자동차가 가능한 것은 자율주행 기술 때문입니다. 만약 이 기술을 써서 택시가 하늘을 날 수 있다면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가 올까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황규락 특파원이 더 넓은 뉴스로 취재했습니다. 네, 지금 저를 촬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늘을 나는 드론입니다. 마치 눈으로 주변을 살피면서 장애물을 피해 저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이 가능한 것은 드론 안에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새와 나뭇가지 등에 걸려 추락할 수 있는 드론에 이러한 자율주행 기술은 필수. 실리콘밸리의 이 스타트업은 자율주행 드론이 주변을 살피며 안전하게 길을 찾는 기술 개발에 한창입니다. 주변 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율주행 드론은 음식과 의약품 배송이나 군사 관측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사람을 태우는 비행택시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세계 최초로 비행택시 시범 사업을 시작하는 차량 공유업체 우버. 마일당 7,000원대인 비행택시 요금도 추후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하면 500원대로 낮아지면서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t's our vision for a dense network of thousands of flying cars speeding people across. 드론 전 단계로 일단 뉴욕에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헬리콥터 택시를 이용해 시범 비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6년에는 227억 달러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드론 산업. 자율주행 기술이 새로운 하늘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채널A 뉴스 홍규락입니다. 네, 몇 년 전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하면서 4만 명 가까운 부산 지역 서민들이 고통받아 왔습니다. 캄보디아에 빌려줬던 돈 6,500억 원을 돌려받을 수만 있다면 이 피해 보상에 숨통이 트이는데요. 이틀 뒤에 그 방향을 가를 판결이 현지에서 내려집니다. 마지막 외교 노력이 절실합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5천만 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 채권자에게 비수를 꽂았던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시작하는 돈인데 그걸 좀 어떻게 좀 해결해줘야 되는데. 8년이 흘러도 3만 8천여 명은 4,700억 원 정도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은 희망은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에서 6km 떨어진 곳에 건설 중인 신도시 캄코시티. 과거 부산저축은행이 시행사를 통해 대출해준 채권 6,500억 원 정도가 이 신도시 사업에 묶여 있습니다. 사업이 중단되면서 채권 회수에도 발목이 잡혔는데 모레 현지에서 열리는 재판 결과에 따라 채권이 회수될 가능성이 열립니다. 채권 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경영권하고 이 사업 정상화를 목표가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거의 일환으로 이 소송에 승소를 하기 위해서 회사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였어요. 현지에선 치열한 여론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사건을 민간 차원의 단순한 채권 채무 관계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캄보디아의 2위 투자국으로 연간 40만 명 이상 교류하고 있습니다. 양국 관계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모레 열리는 최종 재판까지 외교적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다음 달 9일 전국 우정노동조합 파업이 조합원 93%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노조는 집배원들의 잇따른 과로사를 막기 위해 2,000명 인력 증원 등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정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1958년 노조 출범 이후 처음 하는 파업입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됩니다. 현재 장마전선은 남해상에 위치해 있고 남부지방을 향해 느리게 북상 중인데요. 내일 새벽 제주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 밤에는 중부지방에도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제주와 남해안 또 지리산 부근에 강하고 많은 양이 집중됩니다. 이 지역의 많은 곳은 무려 80mm 이상, 그 밖에 전국에는 10에서 40mm가 예상되고요. 특히 내일 낮부터 모레 새벽에는 비구름대가 강해져서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집중 후 피해 없도록 저지대나 상수 침수 구역에서는 더욱 안전점검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보시는 것처럼 장맛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주말에 다시 전국이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특히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7월 초에도 장마전선은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영향을 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김명환 위원장이 구속된 이후 민노총이 선을 더 넘고 있습니다. 민노총을 건드리면 큰일 날 수준으로 투쟁하겠다. 그리고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주겠다. 그런데요, 민노총 위원장의 구속,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시위를 주도한 탓 아닌가요? 오죽하면 우호적이던 민주당마저 상식을 지키자고 한마디 했을까요?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